안녕하세요. 두둥실팜의 신약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약국을 아플 때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요즘은 여러분의 피부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품들을 총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된다면 캡처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 여약사들의 아이크림 아이템, 바로 비판텐입니다. 파놀 연고, 그리고 디판테놀 연고도 모두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비판텐의 성분은 덱스판테놀입니다. 이 덱스판테놀은 프로비타민 B5라고 불리는데요. 프로비타민이라 함은 피부로 들어가서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되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의 보습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판텐의 용도는 되게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가벼운 화상, 가벼운 피부염, 그리고 아이들의 기저귀 발진, 가볍게 긁힌 상처 등 가벼운 상처와 피부염에 보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항생제가 필요한 깊은 상처거나 진물이 나는 상처들에는 비판텐을 사용하시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님들이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거의 10,000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성비템으로 굉장히 좋고,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판텐 연고에는 파라핀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디판테놀 연고와 같은 제품은 대신에 쉐어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끈적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판텐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너무 끈적임이 싫다, 그리고 얼굴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눈가는 주로 끈적이는 오일 성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판테놀 같은 쉐어버터를 대체해 놓은 파라핀 오일 안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미백템 알려드릴 건데요. 약국에서는 하이드로키논 성분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제품이랑 4%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요. 가벼운 기미 초기거나 아니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2% 제품을, 기미가 깊어졌거나 심하신 분들은 4%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을 국소적으로 해보시다가 만약에 자극감이 없으시고 괜찮으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 주시는데요. 이 하이드로키논 성분은 멜라닌 색소 이미 생긴 부분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성될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미 생겨있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써보신 분들이 효과를 본 건가? 우리의 피부는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각질을 탈락시키고 교체시켜주는 주기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키논 성분을 쓰실 때는 4주 이상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생겨있던 부분이 각질로 탈락되고 다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4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 2주 이상 사용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4주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해보시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계절만 되면 샤워하거나 아니면 실내로 갑자기 실외에서 들어오시면 온도가 바뀌면서 간지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온몸이 간지럽거나 얼굴이 간지럽거나 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이 이치논 크림입니다. 이치논 크림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스테로이드는 들어있지 않지만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디펜히드라민이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토코페롤 아세테이트가 햇빛이라든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알란토인과 헤파리노이드가 항염과 보습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려우신 분들은 보습과 함께 항염, 그리고 가려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크림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나 팔꿈치에 각질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착색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묵은 각질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우레아입니다.
우레아는 유리아 크림이라든지 반질 크림으로 유명해져 있는데요. 각질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융해시켜서 방리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리아 자체로도 보습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습은 되지만 만약에 유리아 크림을 사용하셨을 때 많이 건조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비판텐 연고나 디판테놀과 같은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는데도 발 뒤꿈치가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각화형 무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좀약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지 조절, 모공 수축, 여드름균 억제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외용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타비겔입니다.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으로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 4%겔을 8주 이상 사용을 했을 때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항생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는 8주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성분이 비타민 성분이기 때문에 크게 여드름 외용제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붉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으실 때 많이 권해드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미백 효과 때문에 많은 화장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장품을 포함해서 세비타빅을 사용하실 때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 건조함은 이 겔 형태라는 외용제의 형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니코틴산 아미드가 약간 건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들 비판텐이라든지 디판테놀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아니면 화장품에서는 세라마이드와 같은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성분을 잘 보셔서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영유아 멍크림, 바로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K 크림이 있는데요. 온 가족이 사용하는 크림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이 성분 자체가 헤모글로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헤모시데린이 되게 되는데, 이 헤모시데린의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효과를 지니게 되는데요. 모세혈관 탄력성을 개선해서 다크서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행 개선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붓기를 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몸에는 바를 수 있는 멍크림들이 좀 있었는데 얼굴은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고 들으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때 비타민 K 크림은 얼굴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판테놀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나이아신아미드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함께 피부 장벽 개선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크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데카솔 겔입니다. 주름 개선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비판텐이나 디판테놀은 전반적으로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얇게 써주는 편인데, 이 마데카솔 겔은 마데카솔 분말과 함께 똑같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같은 용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분말을 섞는 것보다 간편하게 겔로 바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이 성분 자체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름이 깊게 있는 곳들에 팔자주름이나 이마 쪽에 발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겔이기 때문에 다른 끈적이는 제품들보다 피부에 올라오는 부작용들, 트러블들이 좀 적었던 제품이에요. 참고로 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도와줄 꿀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아이템들도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화장품도 나의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소량으로 도포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난 다음에 지속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